네, 안녕하세요. 코트라TV 구독자 여러분. 워싱턴 무역관 정세영 과장입니다. 폭설, 폭염, 가뭄, 최근 전 지구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 전 세계 국가들이 도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경제적인 대전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21년 발간한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에서는 저탄소, 저비용, 고효율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적인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한 열쇠로서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왜 글로벌 탄소 감축 로드맵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열쇠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바로 모셨습니다. 네,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워싱턴 DC 센터의 이종설 센터장님을 자리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워싱턴 DC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종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워싱턴 DC 센터는 2012년도에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 노형의 미국 NRC의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최초로 개설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저희 한수원에서 NRC의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나서 현재는 미국 내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사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안에 있는 여러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원자력기구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가 되었고 설비 용량은 378기가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메가와트 설비 용량이 461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금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92기의 원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용량은 약간 95,000 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의 그 용량의 원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투자는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물론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법을 통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업 원전에 대한 어떤 지원, 그 다음에 SMR이라고 보통 말해지는 어떤 선진 원자로에 대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로 약 6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나라로서는 이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솔직히 제가 저희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던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원자력계에서 정말 걸음마 단계인 그런 나라였었는데 벌써 중국이 55기 원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지금 세계 3대 그 원전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프랑스는 추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의 목표는 약 150기까지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을 능가해서 세계 최대의 어떤 원전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에너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 원자력이 발전 생리주기부터 한마디로 원료를 만드는 과정부터 운영하고 그리고 폐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이 가장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원자력 발전이 탄소 감축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국가 정책 기준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호도도 약간 궁금합니다. 최초의 원전은 1954년도에 이제 구소련에서 최초의 원전에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956년에 영국에서 영국 최초의 이제 원전이 가동을 됐고 미국은 1957년도에 최초의 원전을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33개국에서 약 422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요. 총 설비용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80기가와트 정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북미,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의 어떤 동북아 3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90%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최근에 이제 17개국에서 52기 원전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을 대체할 만한
대용량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을 채택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단점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가장 좋은 점과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 이렇게 한 가지씩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대용량의 전력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탄소 발생량이 가장 적은 전력원은 이제 원자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할 때까지 그 총생애 주기 동안에 킬로와트 아워당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양이 원자로는 약 5g 정도. 5g이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수력 같은 경우는 11g, 그다음에 풍력은 뭐 12에서 14g,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한 37g 정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은 일정한 전력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좋고요. 최근 들어서 원자력의 장점으로서 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안보 관련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돼서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안보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원자력이 좀 확강받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실제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료를 일정 정도 수준의 연료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좁은 장소에 몇 년치에 사용할 수 있는 원전 연료를 보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어떤 영향에서도 영향을 덜 받고 국내의 어떤 에너지 안보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분들이 다 뭐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인데요.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에 대한 그 우려보다는 솔직히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많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석탄재라든가 이런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아주 고농도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고농도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처분을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안정적인 어떤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가장 중요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을 만드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지원 승인해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일부 원자로가 또 폐쇄되었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 건지 그리고 원자로를 폐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가장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발전소 수명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전소의 수명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발전소에 사용되는 기기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이제 수명이 다 된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은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발전소 수명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투자되고 뭐 그런 투자를 하는 어떤 민간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투자한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하고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의 운영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발전소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운영 허가 기간 40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40년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다 보니 발전소 수명이 40년이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원전들은 40년 1차 이제 운영 허가 기간을 끝나고 60년까지 연장을 하고 몇 개 이제 그 발전소들은 80년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허가를 갱신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도 역시 발전소 수명이라는 말은 좀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할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닐까 라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원자력 발전 부흥과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위해서 에너지 발전 법안을 이제 통과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중에서 차세대 원자로 SMR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SMR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지도 살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SMR은 말 그대로 Small Modular Reactor입니다. Small은 소용량이라는 뜻이고
뜻이고요. 모듈러는 모듈화된 어떤 그 설비다. 리액터는 당연히 이제 원자로고요. 이 말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대형 상업용 원전은 보통 1000메가와트가 넘는 대용량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스몰 모듈러 리액터는 300메가 이하의 소용량 어떤 발전소고 뭐 100메가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현지의 큰 토목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대규모의 어떤 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작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뭐 1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만 공급하면 됐는데 이 동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전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2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메가와트짜리 모듈을 하나 더 꼽음으로써 그래서 용량 자체도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모듈화 리액터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그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안전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SMR은 그런 안전성을 정말 수천 배 높였기 때문에 어떤 사고 확률이라든가 이런 안전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SMR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원자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에너지 인프라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던가 반도체법, 인프라법 이제 이렇게 연방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혹시 원자력 발전 분야도 우리 기업이 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들이 남아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에 있는 기업이 건설을 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못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어떤 원전 관련된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미국의 원전 건설이라든가 SMR 건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뭐 그런 세액 공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런 미국의 원자력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 미리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업계 자체가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 있어서도 여러 운영사들 거의 100기에 가까운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기존에 자기들과 수십 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기업들도 있고 그러한 일을 해왔던 기업들의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안전하게 사용해왔던 부품이라든가 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80년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미국도 디지털화라든가 아니면은 신규 부품들 같은 것들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최근 들어서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한국에서 적용된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에도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미국에 있는 운영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해외에 그 한국에 적용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한국의 중소기업 업체들을 수출하는 실적도 많이 성과도 냈고요. 한수원이 한국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과 같이 미국에 있는 운영사들을 방문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의 네트워크,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미국에 있는 원전 기업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부품을 수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그 코트라의 네트워크도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신 시간 내주신 저희 이성 센터장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국수력원자력 워싱턴 DC 센터로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